정부가 경기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신중해졌어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정부는 좀 긍정적인 요소가 더 강하게 반영이 돼서 경기를 읽거든요. 그런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대한민국 경제는요, 굉장히 신중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어느 정도로 신중한지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그린북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정부의 경기 진단의 변화입니다. 뭐 단어 하나가 뭐 이렇게 변했는데 뭐가 신중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경기 둔화 지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경기가 나빠진다는 얘기, 6개월째 나빠졌다 이런 얘기예요. 6개월째. 그런데 6월부터 바뀌어갑니다. 하방 위험 다소 완화. 그러니까 경기 둔화는 지속돼 가는데 하방 위험은 다소 줄었다는 뜻이 다소. 7월에는요. 다소가 다시 빠졌습니다. 7월에는 하방 위험 완화까지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정부의 경기 진단은 굉장히 신중하죠. 신중하지만 그 신중함 속에 말입니다. 뭔가 변화의 기운이 느껴지시는 거 보이시죠? 예, 뭔가 변화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만큼 시장에는요 청신호도 있고, 예, 이 청신호라는 게 적신호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입니다. 아직까지 하방 위험 완화까지만 경기 둔화는 지속된다는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 6개월째 계속되는 것은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어떤 영향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중국의 어떤 영향에 리오퍼닝 효과가 있고 중국이 좀 쭉쭉 치고 올라간다면 이게 바뀔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보이거든요. 저도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의 상황이 진짜 쉽지 않은가 보다. 저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이 그린북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아, 중국의 상황이 정부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해석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 상황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정부조차도 지금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읽히기도 하고요. 사실 말입니다. 예, 정부가 발표하는 최근 경제 동향 그린북을 잘 살펴보면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려와 기대가 반복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취업자가 계속 늘어난다. 뭐 세금 주도 일자리기는 하지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보면 이게 마이너스 난 달이 별로 없고 평균이 30만 명이 넘는다. 물론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마이너스긴 하지만 어쨌든 세금 주도 일자리가 주도를 하기 때문에 예, 이게 시장에는 뭐 고용이 좋다. 이건 긍정적인 요소고요. 50세 이상을 제외한 세금 주도 일자리를 빼니까 마이너스다. 이건 또 부정적인 요소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반복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신중하다. 이렇게 지금 읽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무역수지에 대해서도 6월에는 11억 2,900만 달러의 흑자를 냈거든요. 그런데 7월에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보니까 22억 7,600만 달러의 적자가 나왔습니다. 6월 달까지 봐서는 흑자 규모를 계속 줄여가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진다로 받는 거고요. 이게 1월에 125억 3,200만 달러가 6월에 11억 2,9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으니까요. 그런데 7월에 또 나빠지니까 이거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소비자 물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소비자 물가. 지금 6월에 2.7%까지 떨어졌으니 이게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예, 이게
적신호 쪽에서 봤을 때는 기저효과다. 작년 7월에 6.3% 그러니까 6월에 2.7%는 기저효과하고 맞물린다. 7월은 소비자 물가가 더 떨어질 거다. 왜? 기저효과가 6.3%가 됐으니까 2%보다 더 떨어질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가는 여전히 높다예요. 그래서 금리는 결국은 물가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쉽게 내리지 않는다. 이게 또 악재 중에 악재죠. 그중에서 말입니다. 그래도 가장 무엇보다도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고용이나 수출이나 소비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아무래도 말입니다. 중국 경제가 점점 몰락해 가는 것. 여기에 방점이 크게 있는 듯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실제로도 보면 지금 중국 수출 6월 달에 만만치 않아요. 12.4%나 떨어졌습니다. 예. 5월에도 7.5%가 떨어졌는데 12.4%면 전례 없는 수치입니다. 전례 없는 수치예요. 지금까지 말입니다. 예. 중국의 수출 역사상 월별로 말해요. 12.4%가 떨어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완전 역대급입니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작년이 많이 떨어진 해에 속하는데요. 이게 뭐 9.9% 12월 달에 떨어진 게 가장 많이 떨어졌다. 그래도 두 자리는 안 갔다. 다행이다. 휴 하고 한숨을 안도의 한숨을 내셨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6월에는 12.4%까지 떨어지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세계 경제가 아직까지 안 좋아진다는 것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면 중국 내수도 더 나빠진다는 그런 해석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황이 참 좋지 않다. 중국의 리오프닝의 효과가 있어야지 대한민국엔 좀 더 좋아질 텐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정부는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듯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봐서는요. 정부가 내놓은 게 원래 1.4%거든요. 이것은요. 예, 글로벌 금융위기 0.8% 이후 최악입니다. 예, 글로벌 금융위기 때 0.8%였거든요. 성장률이. 올해 성장률을 1.4%로 정부가 보고 있는 것 이것은요. 어쩌면 최악이죠. 그래서 결국은 말입니다. 중국의 리오프닝과 제일 중요한 것은 세계 시장이 빨리 돌아가야 돼. 세계 시장이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경기 저점은 아직 시간이 걸린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틀린 게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는요. 분위기는 아직까지 이게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바닥을 가는 것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네.